미국의 어느 가정집. 알리아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다시 병이 도질지도 몰라. 무기력해 보이는 젊은 여성과는 반대로 그녀의 부모님은 절박한 표정으로 딸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젊은 여성은 얼마 후 한국의 등산로에서 충격적인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등산이 최애 취미가 된 미국 여자 알리아나입니다. 저는 원래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해서 싫어했는데요. 그럼에도 다소 힘든 운동에 속하는 등산이 가장 사랑하는 취미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어서 말씀드리기조차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에게 도움을 주신 한국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봅니다. 지금 제 나이는 28살인데요. 제가 22살이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가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작 22살인데 말이죠. 청천벽력과도 같은 진단 결과에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었고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흐지부지 되어 이별을 했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들과는 다르게 20대와 30대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 훨씬 높은 확률로 치료가 힘든 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지 저의 경우는 수술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곧바로 수술을 진행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젊은 나이에 민감한 부위에 흉터가 생기다 보니 그렇게 좋아하던 해변에 비키니 같은 수영복을 입는 것이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저희 부모님은 이대로 두면 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폐인이 되어버릴까봐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신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반항 한 번 한 적 없던 제가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면서 뒤늦게 사춘기가 온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제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셨습니다. 알리아나,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다시 병이 도질지도 몰라. 주치의 선생님도 늘 말씀하셨잖니. 암세포는 체내에서 산소가 부족할 때 생겨난다고 말이야. 그래서 알리아나, 너는 항상 풍부한 산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방에만 있으면 되겠니? 그깟 흉터가 뭐라고 그래? 넌 그런 흉터가 있더라도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다. 알겠니? 등산이 암 환자들에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구나. 등산이 부담스러우면 하이킹부터 시작하자. 사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은 여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심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었나 봐요. 여전히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지만 깊은 마음 어딘가에서는 자그마한 의욕의 불꽃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힘들게 받은 수술은 경과도 좋은 상황이었기에 이대로 관리만 잘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처나 흉터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다시 건강하고 밝은 예전의 모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자 뭐라도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멍청한 생활을 오래 한 탓일까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저는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등산과 하이킹을 하기에 좋은 곳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알아보았고 마운트 레이니어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이킹은커녕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정보나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하이킹 중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하이킹 초보이기도 했고 그날의 날씨와 도로 사정 때문에 공원의 북동쪽 선라이즈 포인트만 방문을 하려고 근처 캠핑장에서 1박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죠. 캠핑장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하이킹을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하이킹 코스가 공원의 가장 중심인 파라다이스에서 출발하는 대표적인 코스이고 거리도 그다지 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죠. 날이 어둑해졌을 때쯤 이상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두려움을 느꼈죠. 직감적으로 야생동물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곳에 저 혼자 있었다면 꼼짝없이 그것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거친 숨소리의 주인공은 야생곰이었습니다.
다행히 외부에 계시던 다른 사람들이 공을 보고 쫓아주셔서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하이킹이나 등산, 캠핑을 할 때는 곰통이라는 것을 꼭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 야생동물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살기 위해 하이킹에 도전했는데 저의 무지로 자칫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것이죠. 사실 등산보다는 하이킹이 더 쉽게 느껴져서 하이킹으로 도전을 한 것인데 오히려 캠핑도 해야 하고 장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때문에 저에게는 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죠. 나름대로 초보들에게 추천되는 코스로 왔던 것인데 처음부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산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죠. 이번에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등산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목표는 미국 서부의 캐스케이드 산맥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번과 같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물이며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짐도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러다 짐만 한 보따리 챙기다가 등산도 하기 전에 지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모든 것을 다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산에 도착한 저는 그게 저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등산이었지만 초반에는 꽤나 할만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등산로 코스로 등산을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의 등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 공원에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말고 아무것도 두고 나오지 않을 것. 허용된 등산로만 이용할 것. 그리고 항상 다른 등산로 이용자에게 길을 양보할 것. 이미 등산을 오기 전에 모든 주의점을 숙지하고 온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한층 성숙해지고 배려심이 깊어지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제가 숙지하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이날 저의 첫 등산 경험 또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돼버렸죠. 미국의 산에는 유독 진드기가 많은데요. 등산로에 있는 풀이나 나무에 붙어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스치고 지나가면 달라붙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진드기가 뭐라고 그렇게 야단이냐고요? 이 진드기들은 사람에게 라인병이라는 질병을 감염시킵니다. 라인병은 진드기에 물린 지 1개월 안에 피부 발진이 생기고 이 발진이 점점 커지면서 몸 전체로 퍼지기까지 하죠. 게다가 두통에 피로에 오한에 열까지 나면서 통증까지 생깁니다. 등산을 하면서 힘들다고 나무에 기대서 잠깐 쉬었던 게 화근이었어요. 라인병으로 엄청 고생을 해서 한동안 등산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게다가 하이킹도 그렇고 이번 등산도 그렇고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만 준비를 하고 그곳까지 도착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비하고 산에 도착하기까지 수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런 일을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동적인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탓일지도 몰랐지만 미국에서의 등산과 하이킹은 보통의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몸소 느꼈죠. 급기야 다른 운동을 알아봐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등산을 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좋은 운동이라지만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건강을 되찾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다가 아주 요상한 정보를 봐버렸습니다. 한국의 서울에는 도심 속에 절경을 자랑하는 명산들이 많이 있고 동네 마실을 나가듯 아주 편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 직접 등산을 해본 어느 미국 남자의 말이었어요. 게다가 수많은 등산용 장비들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산 입구 쪽에서 장비들을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박! 이게 사실이면 정말 편하게 등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K-팝과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적인 인기가 있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등산이 인기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두 말이 필요 없이 저는 바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시기가 여름이긴 했지만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였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죠. 이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첫날에는 그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다음 날, 한국에서 처음으로 등산을 하게 되었죠. 제가 한국의 산을 너무 얕본 것일까요?
저는 한국에서 등산을 하며 짧은 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등산을 시작하는 시간을 너무 늦게 잡은 것이 화근이었죠. 별로 높아 보이지도 않고 길도 험하지 않아서 금방 다녀오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은 생각보다 다이나믹했고 높이도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한국의 중년 산악인분들 덕분에 여러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정상까지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을 오르는데 너무 지쳐서 정상에서 너무 오랜 시간 머물렀고 하산을 시작할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살짝 어지러운 탈진 증세가 나타났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산을 하는 도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경사가 급한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기분이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은 없었지만 아마도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정도였죠.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었죠.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산 입구 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산을 하던 한국인 중년 산악인분들이 저를 발견했고 곧바로 산악구조대에 신고를 하여 제가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골절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탈진 증상이 심하고 외상이 많아서 병원에서 치료는 받아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악구조대분들이 10분도 안 되어서 구조를 하러 오셨다는 거였어요. 마치 바로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를 구조해주신 산악구조대분들을 다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 찾아갔지만 근무지를 옮기시는 바람에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의식도 없이 쓰러져 있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신고를 해주신 한국 산악인분들과 신속한 대처로 저를 구조해주신 산악구조대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산을 우습게 보면 큰 코 다친다는 걸 깨달았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등산을 즐기고 있죠. 등산에 취미를 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암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훌쩍 지났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 정도는 할 줄 알게 되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들, 배려 넘치고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자연들. 너무나 매력적인 나라니까요.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려 수술을 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등산을 하다가 한국과 사랑에 빠지게 된 미국인 알리아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